무심코 지나치는 내 주변 사람들, 그분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재미 반, 진담 반. 오늘의 주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별타로고요. 오늘 5분의 대상을 정해서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 참입니다.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택배기사님, 가끔 오시는 가스검침원님, 내가 자주 가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의 편의점원님, 내가 생각하는 단 한 명의 그 직장 동료, 끝으로 내가 최근 관심이 가는 그 상대 이성입니다. 외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잘 풀어드릴게요. 제너럴 리딩이라 모든 분께 맞지 않을 수 있고요. 재미로 봐주십시오. 1번부터 5번 가운데 별타로 이 새끼는 오늘 또 왜 이 지랄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번호 하나를 골라주세요. 7초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주변 분들이 이렇게 한 분씩 계신데요. 이 한 분 한 분의 카드를 한 장씩 펼쳐서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집에 자주 찾아오시는 택배 기사님. 기사님께서요, 여러분 만나서 직접 이렇게 택배를 전해주고 싶대요. 여러분 바쁘고 시간이 없는 건 알겠지만은 늘상 물건을 전하러 오셨을 때 항상 어딘가에 맡겨놓고 그냥 저기 계단 옆에 놓고 집 앞에 놓고 가시는 게 많이 아쉽대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얼굴 보고 만나서 내가 직접 택배를 전해주고 싶다. 리딩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걔 헛소리하고 자빠졌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미 반, 진담 반입니다. 기사님께서는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택배 왔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마다 안에서 대답이 없을 때 조금 약간 마음이 공허한 느낌을 좀 받으신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쇼핑몰 로고가 지금 떠있죠? 이 쇼핑몰이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이어주고 인간관계를 만들어주는데 얼굴 한번 못 보고 늘상 택배만 전하고 가니까 조금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시면 언제 한번 기사님 오셨을 때 작은 음료수라도 하나 건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택배 기사님들 감사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분기별로 이렇게 우리를 항상 찾아와 주시는 가스 검침원님의 1번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 이 검침원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집에 가스가 혹시나 새진 않는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받들면서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역방향 키워드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연구하는 것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가스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고 그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 카드, 펜타클 카드가 안정지향주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이런 목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1번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 제발 연락 좀 받아주세요. 제발 부탁인데 그거 빨리 점검해야 여러분께서 안전해요. 시간 좀 맞춰주세요. 하는 것처럼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받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마치 여러분이 집이 없을 때 가스 점검 왔습니다라는 노란 딱지를 붙이는 모습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1번 분들 가운데 1년에 정말 4번밖에 못 만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가스검침원님 다음번에 한번 찾아오시면은 음료수라도 이렇게 한 잔 건네면서 감사하다는 말 정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요, 여러분 자주 가시는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점원분, 사장님이나 사모님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분이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펜타클스 카드네요. 편의점 점원분 혹은 슈퍼마켓 사장님께서는 솔직히 나 우리 사이 어떤 사이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그냥 이렇게 자주 오는 손님으로 대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친근한 우리 단골로 생각하면서 우리 동네 주민으로 아껴야 할지, 말을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고 혼란스럽대요. 지금 이 모습이 딱 여러분이 물건을 사가지고 계산대에 올려놨을 때 지금 내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눈을 살짝 딴 데로 돌리면서 말을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표정입니다. 이 뒤에 드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세요. 이분의 마음 감정은 이렇게 바다처럼 넓은데 말을 붙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만약에 1번 분들 가운데 그 자주 가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의 사장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면 아이고 내 자식 같은데 말이라도 붙여볼까? 그럼 또 이분의 마음 한켠에서는 아이고 주책 바가지 무슨 말을 붙여 이렇게 물건이나 계산해줘 하면서 그런 지금 마음의 충돌이 막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를 타고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 자주 가시는 슈퍼마켓의 사모님, 사장님 이렇게 만나시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이제 점원분을 만나시거나 점주님을 만나시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음을 지으면서 먼저 말을 붙이시면은 이렇게 못 본 척, 딴 데 보는 척 하시면 거기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러면 이 시선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활짝 웃지 않을까. 단언컨대 분명히 쑥스러워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드리면 어떨까. 이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현타가 오는 것 같지만 참으십시오. 이것은 진지한 리딩입니다. 목숨을 걸려 있어요. 자, 다음은 여러분의 일터, 그러니까 직장이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그 일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직 누군지 못 정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3초 안에 내 일터에서 동료 한 분을 빨리 결정하십시오. 1, 2, 셋. 예. 자, 그럼 카드를 깔게요. 페이지 오브 컵스가 나왔어요. 여러분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대요. 어떻게 이렇게 카드가 하나같이 거짓말처럼 진짜처럼 나오죠? 제가 카드 조작은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조작하면 손모가지 날아가 부는 게.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동료분은요, 여러분에게 뭐 특별한 목적 없이 정서적이고 또 즐거운 그런 일하는 관계 속에서 같이 어우러지고 싶대요. 근데 이 동료분이 약간 소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이런데 앞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액션을 못 할 수는 있어요. 일본 분들 가운데 아닌데요? 그 동료 내가 아는 그 동료는 나한테 엄청 친근하게 막 허물없이 지내는데요? 하신다고 하면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하면요? 만약에 정말 그러면 그건 참 잘 된 일입니다. 아무튼 그 동료분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순수한 관심을 품고 있다. 혹은 이 동료분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순수하고 예쁜 사람으로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실제 상황에 따라서 이 모습을 그렇게 대비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으로 이 동료분께서는 다음 회식에는 참치회를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식이 추진된다고 하면 사장님이나 부장님께 강력하게 이번엔 회가 어떤가요? 참치회 어떤가요? 라고 말씀하시면 아마도 회식 비용 때문에 참치 김치찌개로 만족을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동료분의 리딩도 넘어가도록 하죠. 자, 짧지만 긴 시간 오래 기다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성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 한 장의 카드로 여러분의 연애 세포를 한겨울날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듯이 반짝 깨워드릴 수 있는 그런 리딩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그 이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여러분 아직 그 이성분 안 정했으면 지금 3초 안에 결정을 해주세요. 1, 2, 3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성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보 카드가 나왔어요. 그 이성분은요, 여러분을요 굉장히 순수한 지성과 이성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패션 죽여준대요. 정말 이 옷 보세요. 거의 샤넬이거든요, 이거. 그 이성분이 볼 때 여러분은요 굉장히 천진난만한 면도 보여주면서 귀엽다. 만약에 자기가 분유를 살 수 있다면 분유 한 스푼을 여러분의 입에 좀 넣어주고 싶을 정도의 뭔가 깜찍하고 무언가 마인드가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그런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 분들 가운데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때때로 이 이성분은요 여러분을요 좀 너무 천진난만한 어떤 면이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한대요. 그리고 또 때때로 여러분이 무언가에 강하게 심취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한 열정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뒤에 걸린 이 빨간색 굿자 백 있죠, 굿자. 거기를 보면 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천진난만한 면 속에 이면에 다양한 인생 경험이 있었겠다. 야, 저 사람도 쌓아온 자기만의 어떤 인생 히스토리가 다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한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본 분들 가운데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출근하기 전에 좀 밥 좀 달래요, 걔가. 확실히 여러분들은요, 이 순백의 꽃처럼 또 이렇게 어딘가로 가능성이 높게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카드는 여러분이 무섭도록 순수하고 눈물 나도록 거침없다고 얘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순진은 별로 안 좋지만 내가 알면서 잘 걸을 수 있는 순수는 이것만큼 왔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성분도 여러분의 이 지점이 좋다고 하니까요. 막 뭔가 만나게 될 일이 있으면 누구도 갖지 못한 여러분의 순수성을 가지고 이분을 매료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있는 꽃을 머리에 꽂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진짜 바보가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내 주변을 스치는 아주 소중한 이 5분의 속마음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지의 단상을 한번 펴보았는데요. 제가 정말 무슨 사이비처럼 허투루 막 얘기만 한다. 뭐 이게 뭐 하는 거냐 여러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차라리 욕을 하십시오. 저는 정말 이 타로에 기반한 사실을 위트 있게 얘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은 차라리 악플을 달아주세요. 적어도 유튜브에 저 같은 리더 한 명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결론은요. 여러분의 코드는요. 순수네요. 이게 다 순수거든요. 순수.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여러분의 순수성을 잃지 않으시되
또 성숙미를 갖추시면은 정말 여러분을 스치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안 바라볼 수가 없고 안 웃어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을 스치는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보너스 카드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할게요. 아, 까마귀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 이 까마귀는요, 지능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그리고 굉장히 영적인 능력이 있고 또 저평가되어 있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까마귀가 도구를 잘 다루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카드가 여러분께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언하고 싶은 지점은,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통하고 싶다고 마음만 품는다면 여러분의 영적이고 영감과 여러분의 지혜가 관계를 굉장히 원만하고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가진 의사소통의 능력, 그런 매력 같은 거, 그걸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얻을 수도 있고 또 잘 융화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까마귀가 그렇게 도구를 잘 다루니까요. 일본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까마귀가 골목식당에서 마파두부 처먹는 소리 하고 있다고 하실 수 있는데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좋은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맛이 없어도 한번 한 입 드셔보시면 나중에는 또 입맛에 맞아요. 고수도 그렇게 저도 먹게 되는걸요. 그리고 까마귀는요, 여러분 뭐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사교적인 동물입니다. 까깍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메시지 코드가 있는 거래요. 그걸로 의사소통을 굉장히 잘하고요.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까마귀는요, 동료가 이렇게 죽었을 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로 장례식을 치른대요. 그것처럼 집단과 무리를 이루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내면에 있는 까마귀의 지혜를, 서양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조류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이 강력한 까마귀의 지혜를 꺼내서 사람들과 긍정적이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분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는 대로 5분 중에 한 분 한 분의 카드를 열어서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집에 아주 자주 오시는 그 택배 기사님의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6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 집에 자주 오시는 택배 기사님께서는요, 늘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발길을 돌려야 하는 뒷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계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더니, 난 사실 잘 몰라. 왜냐면 왔을 때마다 집에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놓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서 딱히 할 말이 없는걸?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했더니요, 여러분과의 접점이 조금 모자라대요. 이분께서는 다음 행선지가 또 있으시고 바쁘시니까, 여러분 혹시 이번 분들 가운데 정말 택배기사님하고 이렇게 말씀 한번 조금 못 나눠봤거나 얼굴도 못 보고 그러셨나요? 타로 방송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이 6번의 카드의 의미를 좀 아실 텐데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은 안고 조금 방향을 돌리겠다라는 카드가 나와서, 안타깝게도 이번 분들은 택배기사님의 말씀은 좀 듣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도 당혹스럽네요. 근데 뭐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하실 말씀이 없다고 하는데 뭐 억지로 지어낼 것도 아니고 전 진지하게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분들, 여러분을 아주 가끔 이제 만나 뵙게 되는 이 가스 검침원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퀸 오브 완즈가 나왔네요. 가스 검침원님께서 여러분들 집에 왔을 때 여러분들 살림살이 굉장히 잘한다, 잘 해놓고 사는구나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이 검침원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집을 뭐 이렇게 잠깐 들렀을 뿐이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이 굉장히 뿌듯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반려 그 묘를 키우고 계셨다면요, 고양이가 참 예뻤대요. 그리고 이번 분들 가운데 그 가스 검침원님 생각하시는 그 분께서는 여러분들이 싱글이시라면 이 사람은 정말 시집가도 잘 살겠구나, 장가가도 잘 살겠구나. 그리고 가스 검침원님하고 자주 못 만나셨던 분들 만약에 계셨다면요, 예를 들면 몇 번 찾아오셨는데 집에 안 계셔가지고 이렇게 딱지를 조금 붙여놓고 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더러 있으셨다면요, 여러분이 너무 바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대요. 그리고 만나기까지 조금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약간 약속 시간을 이렇게 깐깐하게 조금 정확하게 지키려는 어떤 면이 있어서. 어쨌든 가스 검침원님께서는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면 잘 살겠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좀 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리딩을 마치고요. 되도 않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라고 생각하시면은 별 수 없어요. 저는 끝까지 갈랍니다. 하다가 중지하면 아니한만 못하리라.
아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편의점 혹은 편의점을 안 가시면 슈퍼마켓, 그렇게 자주 들르는 생활 필수품, 그걸 사는 곳에 계신 점원님이나 사모님, 사장님, 그분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아, 뭡니까 이게? 이게 웬일인가요? 자, 6번의 칼카드가 공교롭게도 또 나왔어요. 아까 택배기사님께서도 만나지 못해서 좀 등을 돌렸는데, 여기 지금 슈퍼마켓에 여기 이 점원분께서도 똑같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 이 두 분이 원래 친하셔서 지금 낚시를 가는 건 아닐 텐데요. 그쵸? 이 카드가 의미하는 바는 역시 똑같습니다. 이분이 여러분을 조금 뭐 이렇게 인사를 건네거나 친근하게 하기에는 좀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택배 기사님처럼 여기 슈퍼마켓 편의점의 어떤 점원님, 사모님, 사장님도 똑같습니다. 나 사실 잘 몰라. 더 알고 싶긴 한데 좀 일이 바빠서 내가 조금 딱히 할 말이 없네. 자, 이번 분들이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좀 읽어보고자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좀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사실 필요한 물건 사서 간단히 용무만 보고 나오시는 매너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눌 어떤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번 분들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니까요. 여러분께서 이 택배기사님과 편의점, 슈퍼마켓에 우리 점원님께 먼저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면서 친화력을 보여주신다면 이분들의 반응은 어떨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알로다가 뽑아볼게요. 어떨지. 인사를 먼저 친근하게 건네면, 친해지면은, 여러분의 든든한 일종의 주민, 동료, 혹은 아는 사람, 든든하게 좀 여러분이 만약에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떤 걸 도와달라고 했을 때 좀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해요. 이 카드는 역시 거짓말 안 하네요. 정말 말 그대로 순리대로 흘러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 되시면요, 이렇게 좀 친하게 좀 지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조금 어려운 그런 것이라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자주 가시는 곳이라면은 인사 정도 한번 건네면서 친해지면 어떨까? 여담으로 저 같은 경우도요, 편의점 점장님하고 친해져가지고 늘 저녁쯤에 가면은 샌드위치랑 도시락을 막 그냥 주시곤 했어요. 내가 이렇게 우리 잘생겨서 주는 거니까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분 좋아가지고 저 잘생겼나요? 하면서 이렇게 받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점장님이 내가 잘생겼으니까 내가 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헛소리는 집어치우고요. 그 다음에는 일터 동료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혹은 직장 거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한 분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 동료의 얼굴을 3초 안에 한번 정해보세요. 3, 2, 1. 그 동료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세븐 오브 펜타클스. 그 동료분께서는요,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한대요. 쉬고 싶지 않냐? 우리? 일 너무 많이 하지 않아? 예를 들면 기획부서 쪽에, 그런 업무 쪽에 계신 분은요, 이 프로젝트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영업직에 계신 분들이라면 거래처나 클라이언트, 고객들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당신도 고민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뜻은 없고요. 이 동료분께서는 우리 돈 버느라 참 힘들지 않아요? 조금 많이 피곤하고 쉬고 싶다. 그쵸? 그렇게 얘기를 전하고 있네요. 그 동료분이 여러분한테 특별한 이슈가 있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도 지금 표정이 너무 지쳐가지고 건드렸다가는 이 동전으로 쟁반 노래방처럼 제 머리를 후려 갈길 것 같아가지고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이 동료분께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그런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깊숙이 그런 것보다 지금 힘들어요. 물가는 더해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동료분께서는 여러분들을 함께 일하는 동료, 이 밭을 일구어가고 이 재화를 창출하는 정말 나의 프렌드, 친구, 동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딴 생각은 지금 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겨우 두 번째 리딩을 할 뿐인데, 이 리딩 들으시는 분들이 이 사람 장난친다라고 생각하실까봐 너무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이건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번 편이 좀 약간의 특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즐겁게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 타로의 진짜 어떤 그 근본의 내용은 제가 건들지 않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 꼭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성, 그 상대방,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성을 못 정하셨나요? 그렇다고 하면 3초 동안 이성 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그 이성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은요? 러버스 카드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번 분들 가운데 정말 그 이성분, 여러분하고 꼭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만나보고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이분께서도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또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한테 조금 어떤 인간적인 애착이 갈 수도 있고 좀 사랑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너럴 리딩이니까 이게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다 똑같은 사랑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데요. 그래도 적어도 이 카드를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분들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성분하고 뭐 이렇게 말을 섞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는 더러 이것이 꼭 연인이나 어떤 이성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업무적으로 좀 손발이 잘 맞는 어떤 파트너를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번 분들 가운데 직장에 있는 그분을 생각했어요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어떤 부분에서 조금 잘 맞거나 아니면은 업무적인 연관성이 없으면요. 그렇게 오다 가다 이렇게 보면서 좋은 호감 정도는 느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분들은요,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 가신 분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또 좋은, 면들도 있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분들의 또 소중함, 우리가 그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 리딩은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환한 웃음으로 또 인사하고 또 집에 찾아왔을 때는 음료수도 이렇게 건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긍정 마인드가 이제 더 소문나고 펼쳐지면은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동네에서 진짜 인싸되는 거죠. 아, 저 사람 좋다더라. 그리고 끝으로요, 여러분께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조언 카드를 하나 펴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말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께는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께 원대한 에너지와 힘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다 혹은 무슨 오해가 생겼다 그러면은 풀 수도 있고 내가 달성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지구력과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인간관계에서 성취하고 싶어 하는 어떤 목표나 꼬린 지점이 있으면요, 이 말처럼 달려가서 달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의사소통을 할 때도 여러분의 말에 이 말과 같은 정말 논리적으로 맞는 말로 이 말같이 풀 수 있는 그런 말의 힘을 말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 지금 그 이론에 근거해서 실제로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런 역동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힘은요, 누구도 길들이거나 기죽일 수 없대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시냇가로 데려갈 수는 있대요. 하지만 물을 먹이게 할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길들일 수 있지만 이 본능까지 우리가 길들일 수는 없는 거죠. 이 물을 마시고 말고는 이 말이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초자연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의 힘이 여러분 내면에 있다는 걸 믿으시라 합니다. 그래서 3번 분들, 이렇게 여러분 내면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역동적이고 추진력 있는 이 지혜의 에너지를 믿으시고 인간관계 건강하게 잘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분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윗줄에 보이다시피 한 분 한 분의 카드를 열어서 그 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의 집에 자주 방문하시는 그 택배 기사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아, 숫자 4번의 칼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요, 택배 기사님께서는 여러분을 볼 때 이러한 모습처럼 느껴지나 봐요. 이 카드의 의미는 투쟁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잠시 선잠, 휴식을 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택배를 어딘가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하고 맡겨놓지 않고 직접 받을 때 있죠. 그때의 모습이 굉장히 피곤해 보였대요. 그리고 때때로 사법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자다 깬 모습으로 부스스하게 나오는 모습들을 조금 많이 보여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택배기사님께서 아이고 내가 자는 사람을 깨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셨다고 합니다. 물론 기사님께서 여러분과 만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찰나의 시간이라서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하셨겠지만은 적어도 기사님이 보실 때는 아, 조금 이 사람 좀 피곤해 보인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산모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께서는 에이 설마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물론 서두에 제가 충분히 이게 조금 재미반 진단반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정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번에 택배기사님 만나셨을 때 한번 여쭤보세요. 대뜸 기사님 이렇게 보자마자 제가 그렇게 피곤해 보였나요? 하시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음료수 이렇게 한 잔 정도 건네면서 고생 많으시죠 하면서 이렇게 좀 친해지면, 물론 바쁘셔가지고 언제 대화 나누시겠습니까, 기사님께서. 아무튼 이 카드가 말하길 택배기사님께서는 여러분이 이제 자다가 조금 부스스 나온 모습처럼 조금 때때로 피곤해 보인다, 그렇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가끔 들러주시는 우리 가스 검침원님의 카드를 열어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숫자 10번의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가스 검침원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집이 굉장히 대단하고 넓고 크고를 문제를 떠나서 야, 참 잘 꾸며놓고 산다. 아, 보기와는 다르게 이 사람 참 열심히 살았구나. 아, 가스 검침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느끼셨대요. 그리고 사모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께서는 때때로 조금 이렇게 쉬고 있는 가운데 이분을 이제 만나셨을 텐데 좀 여러분들이 너무 따분한 나머지 설거지를 혹시 조금 안 해놓으신 경우도 있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모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설거지는 또 따로 이렇게 안 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사모분이 자기 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꾸미면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설거지는 안 했구나. 그랬구나. 그래도 확실한 건요. 가스 검침원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 좀 안정적이어 보였대요. 그리고 거의 100% 확률로 제가 맞출 수 있는데 가스 검침원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스를 다 검진한 다음에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셨을 겁니다. 그거 제가 100% 장담해요. 제가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한번 보세요. 3번 분들 가운데 이거 위험합니다. 지금 빨리 대피하세요. 이런 경우 없으셨죠? 제가 100%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정될 수 있었던 건요. 분기마다 다 확인해 주셔서 또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만나게 되셨을 때는 음료수라도 한 잔 건네는 그런 오고 가는 정속에 꼽히는 우리 마을 이런 것처럼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편의점,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편의점 혹은 슈퍼마켓에 계시는 점원분 혹은 사장님, 사모님, 그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카드를 열어볼게요. 러버스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께서는요, 3번 분들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그 분이 여러분을요, 굉장히 이 사람 예쁘다, 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참 매력적으로 좀 돋보일 만한 그런 손님이었다는 거예요. 혹은 덜어 이 리딩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은 덜어 3번 분들 가운데 편의점 자주 가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그 점주님께서 여러분을 조금 이성적인 호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관계가 이제 관계인지라 여러분께 적극적인 표현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확언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굉장히 매력적이다. 좀 친해지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다. 이거는 분명히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덜어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제 리딩을 듣고 또 갑자기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 편의점을 안 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재미 반 진담 반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담컨대 이제 이 방송 나오고 나서 저 욕 제대로 처먹겠다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긴 하지만 전 타로가 가진 기본적인 의미는 지켜가면서 이렇게 재밌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이 볼 때 조금 불쾌하시다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여러분이 웃을 수만 있다면 욕먹어도 좋다. 이러한 심정으로 일터 동료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에 있는 동료분을 아직 떠올리지 못했다면 그 가운데 한 분을 어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초 드릴게요. 셋, 둘, 7. 자,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에이드 오브 펜타클스. 일터 동료분께서는요, 여러분의 경력을 떠나서 여러분이 삶을 얼만큼 잘 일구어 왔는지, 여러분의 일하는 모습과 또 대화를 나눌 때를 보면 그게 하나하나 다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동료분께서는요, 여러분이 굉장히 성실하다고 느낀대요. 때때로 야, 저 사람 좀 피곤할 텐데 저걸 또 해내는구나 이런 것처럼 지금 이게 장인이 이거 하나하나 다 한 땀 한 땀 수타로 따가지고 옆에 걸어놓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해풍에 말려가지고 바삭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썰어가지고 물에 풀면 또 그 면발 쫄깃한 그 국시장국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거 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서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일종의 숙련공으로 가는, 장인의 길로 가는 여러분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잠재력이냐면 그 성실과 근면이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에 꽉꽉 쌓여가지고 나중에 달인의 생활의 달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긍정적인 면을 이 동료분께서 느끼고 있다고 해요. 이게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효율을 높여가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이 나이를 떠나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엿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막에 가서 또 웅진코에 팔 사람이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성, 지금 생각 못 하셨다면 여러분이 관심이 가는 그 이성, 3초 안에 생각을 해 주십시오. 둘, 다섯, 빵. 어지간히 까부네요. 저도 어지간히 까불어. 지금 나이트 오브 펜타클.
자,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께서는요, 여러분이 굉장히 신중하고 현실적인 면이 굉장히 도드라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소비나 지출에 있어서도, 또 인간관계를 맺거나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데 있어서도 조금 감정적이거나 어떤 표출형이거나 발산해서 막 무언가를 하고 그러기보다는 굉장히 차분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게 상대방이 볼 때도 느껴진대요. 여러분들은 여성, 남성을 떠나서 약간 묵직한 어떤 기사에, 여러분은 역동적일 수 있지만 그 행동을 취하기 전에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하는 모습이 때때로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기도 한대요. 그리고 여러분 카드에서 계속 펜타클이 이렇게 연이어 나오는 거 보면은 여러분 정말 생활력 강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잘 사실 수 있겠다. 그래서 상대 이성분은요, 그런 점에서 매력을 느낀다고 하고요. 야, 이 사람 참 안정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고, 오늘은 여러분의 어떤 단면적인 이미지라든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보기 때문에 이분과 관계 진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는 보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른 게 필요하신다면 제 채널에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동물적인 지혜가 필요할지 이 마지막 조언 카드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비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께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걸 중요시 했으면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균형입니다. 이 나비는요, 정확히 대칭이 된 이 날개를 가지고 참 균형 잘도 잡아가면서 정말 흥고신처럼 흔들흔들 비틀비틀 거리지만 목적지에 가서 꽃 위에 딱 살포시 앉지 않습니까? 이 작은 체구에 그런 균형 감각이 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물론 모기 식기도 있고 파리 식기도 있는데, 걔네들은 잘 알다시피 걔네들은 막 벽에 부딪히는 일도 잦고 막 도망가지도 못해가지고 어디 약간 모서리에 처박혀서 날고 막 그런 경우 있는데, 나비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사실 당차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있긴 있죠. 예, 나비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사물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카드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 보라고 얘기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요, 이 나비는요, 애벌레 상태에서 계속 그 이파리를 갉아먹으면서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초록색 어떤 생물일 뿐이지만, 변태를 하고 나서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잖아요. 우아해지고. 그러니까 3번 분들께서는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조금 소원해진 사이가 있거나 보고 싶었거나 싸우는 관계가 있다고 하면 또 그거를 잘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의 힘을 믿고 좀 꾸준하게 애벌레처럼 그런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접근도 하고 좀 풀어보려고도 하고 하는 노력을 하면 또 금방 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분들 이렇게 우아하고 멋진 날갯짓을 펼치길 바라면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분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윗줄에 보이시는 대로 이 한 분 한 분의 카드를 열어서요,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집에 자주 방문하시는 그 택배 기사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킹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네요. 기사님께서는요, 여러분을요, 단호박이라고 생각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어떤 상품을요, 똑 부러지게 정말 똑똑 소리 나게 잘 사신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4번 분들 가운데 택배 주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여러분께서는요, 부재 중이실 때 항상 그 어느 장소에 놓아달라고 부탁하는 그 메모를요, 정확히 남겨주셔서 기사님께서도 거기에 늘 놓고 가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은 물품을 구입하실 때 늘 놓는 그 장소 혹은 보관 장소 아니면 경비실, 이렇게 택배 기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 참 정확하다, 이 사람 참 물건도 규칙적으로 좀 잘 사지만 또 놓는 장소도 정확히 알려주는구나, 단호박이구나, 그랬구나. 혹은 4번 분들 가운데 때때로 기사님 지금 어디쯤이신가요? 몇 시쯤 도착하시나요?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여쭤보는 경우도 있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단호박이구나,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킹 오브 소드는요, 말 그대로 결단의 왕이기 때문에 정말 4번 분들 가운데 그렇게 조금 행동하셨던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는 잘 또 이렇게 구입하시고 그런 모습 속에서 또 물건 받으시고 또 감사하다는 인사 문자 한 통 보내는 것도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본분들 가운데 어떤 분께서는 뭔 리딩이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 지금 다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다른 분들은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끔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가스 검침원님의 생각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아, 문카드가 나왔네요. 가스 검침원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이번 분기에는 제때 제 시각에 내가 가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에 조금 휩싸이신다고 해요. 사범분들 가스 검침하실 때 만나 뵙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나 봐요, 그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난점을 겪으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좀 찾아오셨을 때 바로 조금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의 이런 단호하고 멋진 모습으로요, 가스검침원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언제쯤 시간을 딱 내야겠다 해가지고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좀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미처 만나 뵙지 못해가지고 연락을 달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을 취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좀 찾아오셨을 때요, 음료수라도 또 한 잔 이렇게 내어주시면 이 또 우리 가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집의 안전을 위해서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 거니까 그렇게 조금 그렇게 좀 오고 가는 정속에 꼽히는 우리 동네 주민 이런 것처럼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너는 잘하고 있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인터넷 기사님과 택배 기사님 그리고 이렇게 검침원님께서 오시면은 항상 뭐라도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사분분들께서도 그런 어떤 오고 간 정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편의점 혹은 슈퍼마켓 거기에 점원분이나 사장님, 사모님 그분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완즈카드가 났네요. 자, 사법분들께서는요, 외모를 떠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게를 방문했을 때, 일단 반갑대요. 반가워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편의점 점원분께서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요, 외모를 떠나서요, 이 가게에 이렇게 이 문을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여러분의 어떤 환한, 밝은 그런 분위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엔 여러분들 약간 어떤 시크한 면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물건만 사고 나갈 뿐이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뭔가 반가운 분위기가, 환한 분위기가 조금 느껴지는. 그리고 제 생각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물건도 조금 많이 잘 사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잘 산다는 의미가 많이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이거는 이 물품은 이렇게 사야겠구나, 저거는 사면 안 되겠구나. 예를 들면 사범분들 가운데 대형 슈퍼마켓을 떠올리신 분이 계시다면은 세일 상품을 좀 잘 꼼꼼히 사시는가 하면 대형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을 생각하신 분들께서는 거기서 내가 꼼꼼하게 딱 살 물건만, 예를 들면요, 여름에 수박도 내가 먹을 만큼만, 이거 반절도 파나요? 4분의 1 조각 파나요? 이렇게 해서 사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자주 들르는 그 가게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분위기가 눈에 띌 만큼 여러분들의 그 편의점 혹은 슈퍼마켓 점원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면 그렇게 반갑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단골이신 곳이 있다면 조금 말문을 트고 싶어 하시는 생각도 가지실 수 있어요. 그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점원분이나 사장님, 사모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에 갔을 때 간단한 목인사나 안녕하세요라는 말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시면은 훨씬 더 좋은 돈독한 동네 주민으로서의 연대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쯤 되면은 재미 반 농담 반이지만 사실 무리수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도 씻겨지질 않는데요. 그치만 중요한 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변에 이렇게 소중한 분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걸 읽어보시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리딩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일터의 동료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일하는 동료분 중에 한 분을 떠올리셔야 되는데요, 아직 못 떠올리셨다면 3초를 드리겠습니다. 셋, 둘, 하나. 자, 그분은 과연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이트 오브 완즈. 여러분이 일할 때 있어서 추진력은 정말 왔다다. 여러분께서는 일터에서 있잖아요. 뭐 때로는 피곤하거나 무기력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에너지와 열정이 넘친다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때로는 일하실 때 어떤 남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용감한 방식으로 어떤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부지런을 넘어서 바지런하다. 여러분 어르신들께서 바지런하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전 처음에 무슨 바지락 얘기한 줄 알고 뭐 칼국수 얘기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부지런하다라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열정이 있어서 동료가 보기에도 야, 이 사람 정말 추진력 하나 끝장이고 나중에 한 분야에서 뭔가 탑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이기보다. 저 같은 경우는 바지런이 아니라 빤스런을 하는 편인데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바지런한 면을 앞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은 나중에는 리더의 자리에 앉아 계시겠다. 동료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생각하거나 최근에 관심이 가는 그 이성분, 복수는 안 됩니다. 단수로 한 분만 떠올리시고요. 지금 떠올리지 못했다 그러면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과연 그 이성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아, 킹 오브 완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 중에서 어떤 세 장의 이 완지들을 보십시오. 정말요, 이 사본분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심장을 가졌다. 상대 이성은요, 여러분을 어떻게 느끼시냐면, 야, 이 사람 추진력, 아까 말씀드렸죠? 추진력 하나 진짜 왔다다. 그러니까 이게 일에 있어서는 추진력이지만은 인간관계나 내가 뭔가 빼고 튕기고 감추고 이런 것보다도 뭐 적절히 튕길 수는 있겠지만 내가 세련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내 의사표현을 또 할 줄 알고요. 또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 이끌려가고 의리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적어도 어느 때에 어떻게 내가 열정을 조금 표현할 줄 아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센스를 갖췄다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여러분의 어떤 주관이 조금 강력하고 조금 더 나가면은 고집이 조금 있어 보인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음식이나 내가 뭔가 여가 시간을 누릴 때 영화나 이런 거 뭔가 호불호가 굉장히 확실하다. 그리고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성이 보기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명확한 자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시크한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대요. 자, 그래서 그 이성분하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느냐까지 보는 리딩은 아니라서 4번분들 주변에 그 사람들께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드리고, 끝으로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지혜를 갖추면 더 좋을지 여기 애니멀 스피릿 카드를 펼쳐보겠습니다. 아, 지금 상어가 나왔네요. 아, 그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기 상어 뚜루뚜뚜루 뚜루뚜루뚜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따라라. 자, 오늘 무리수 무지하게 던지는데요. 제 오늘 막방인가요? 여러분께서는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타이밍과 능률을 정확히 때려 맞출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어는요, 사냥할 때 정확히 효율적으로 내가 언제 얼마만큼 천천히 다가갔다가 그리고 언제 이렇게 달려들어서 딱 물어야 될지를 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께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언제 다가가야 하는 게 가장 적시일까, 그 타이밍을 또 깨달을 수 있대요. 이를테면 뭐 여러분의 외모도 매력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풀어갈 때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본능적이고 섹시한 면이 있대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줄 수 있을까, 저 상대방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떤 걸 또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머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이제 형성하실 때 여러분의 본능적인 직감을 믿으시고 그대로 먼저 행동하시래요. 그리고 생각하는 건 그 뒤에 해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미 센스를 갖추고 있대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래서 4번 분들은 시크하고 섹시한 직감과 육감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가지고 인간관계에서 건강하게 풀어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분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시작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여러 사람들이 계신데요. 이분의 카드를 한 장씩 열어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집에 자주 들르시는 택배기사님의 카드를 열어보죠.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킹 오브 완지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너무 물건 지르는 거 아니냐고 지금 생각한답니다. 물론 5번 분들께서 난 택배 그렇게 많이 안 사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른 번호를 참고해 보셔도 좋고요. 적어도 5번 분들 가운데서 택배를 조금 많이 주문하신 분들께서는 택배기사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시면서 아, 이분은 굉장히 잘 지르신다, 지를 줄 아시는 분이구나. 또 여러분들께서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물건들을 좀 어떤 살림살이에 맞게 이렇게 주문하시고 옷도 구입하시고 그러실 텐데, 방문하실 때 택배기사님께서는 아, 이 사람 정말 어떤 물건 구매에 있어서는 정말 의지가 바로 섰다. 그리고 또 이 기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는지 정확히 이제 보시진 못하셨겠지만은 가끔 한 번씩 이제 송장번호에 적힌 이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마다
그렇지. 이 물건은 꼭 필요하지. 잘 샀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 리딩을 듣고 흔들리지 마세요. 이 사람 사입이 아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목숨을 걸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타로카드의 의미에 기반해서 이렇게 조금 재밌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사실이 담겨 있다. 이걸 꼭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택배기사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제대로 지를 줄 아시는 분이다. 물건 구매를 어떻게 어떤 살림살이에 맞게 필요로 하시는지 그걸 잘 사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유독 여러분이 사신 동네에서 여러분의 집을 제일 많이 방문해 가지고요. 마치 내 집 같대요. 그리고 5번 분들 가운데 혹시 집에 언제쯤 오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기사님이 느끼시기에는 여러분들께서 그 물건을 조금 신속히 받기를 원하실 것 같은데, 조금 여러분께서 여유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계시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코스가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들렀다가 금방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꼭 이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께 영상 편지처럼 전해달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저한테 띵동 온 것 같아요. 자, 제가 리딩을 이쯤 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께서 저를 생각하시면서 야, 이 사람 진짜 정신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진 않고요. 여러분들께 타로 리딩과 더불어서 좀 재밌고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줄 수 없을까 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제 가끔 들러주시는 우리 가스 검침원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 지금 똑같은 카드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죠? 지금 덱이 완전히 다른 덱들이거든요. 전부 하나하나. 자, 지금 택배기사님 카드로도 이게 나왔고, 검침원님께서도 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기사님과 검침원님께서 투잡을 뛰는 것도 아니실 텐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건요, 여러 설명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요, 물건도 잘 지르지만, 살림도 참 잘한다. 그렇게 느끼셨답니다. 여러분의 집을 딱 방문했을 때요. 여러분의 집이 뭐 크고 넓고 좋고 그걸 떠나서요. 야, 이 사람은 정말 인생 살아갈 줄 안다. 가스 검침원님께서 집에 들어오셔서 저 텔레비 좀 봐. 가성비 끝내준다. 보일러실도 그렇고 그리고 싱크대도 그렇고 가스 밸브가 연결되는 그 어떤 라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굉장히 시크함을 느낀대요. 이 정도 카드가 연속해서 나왔을 정도면요. 제가 가스 검침을 하러 여러분의 집에 갔으면요. 굉장히 뿅 갔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살림을 꾸미시는 그 모습이 너무 황홀해가지고 정말 보증금이랑 월세만 맞는다면 여러분 집에 룸메이트가 되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원룸이라서 그 룸메이트가 조금 불가능하면 스티로폼이라도 하나 세워가지고 방을 2개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살림살이의 어떤 제왕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똑부러지는 면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검침원님께서도 좀 날짜를 잡고 방문 일정을 잡을 때 여러분과 일정을 맞추는 게 그렇게 조금 만만치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요, 이 2개의 연속 카드로 나온 거 보면 거의 확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살림 너무 잘하실 것 같고 잘 사실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편의점 혹은 슈퍼마켓, 그곳에 근무하시는 이제 점원분이나 사장님, 사모님 혹은 점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카드를 펴보죠. 3번의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요,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지금 편의점, 슈퍼마켓 그 점원분께서는요, 일하느라서 신경을 못 썼다고 합니다. 좀 미안하대요. 예, 뭐 할 말이 없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걸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 어떤 육감과 영감과 느낌상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지금 바쁘세요. 예, 그 일하느라. 왜냐면 재고 오늘 지금 다 정리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로 들어온 도시락도 다 배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오시긴 했는데, 예, 조금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단 말을 대신 전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관적인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 다음번에 방문하실 때는 조금 한가해 보이실 때, 물건 사실 때 안녕하세요 정도는 나누면은 이분이 나중에 제 채널 중반기 때 다시 한번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볼 때, 그때는 조금 이제 이 망치 내려놓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면서,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그 점원분께서는 유감이다, 할 말이 없다, 이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자, 물론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이 우리 5번 분을 위해서 어떤 생각이 또 있는 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또 일하는, 죄송해요.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일터,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그 현장에서 마주하는 그 동료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카드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이브 오브 소드. 여러분들 굉장히 영리하대요. 근데 한편으로는 동료분께서 우리 5번 분이 조금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마음을 열고 나누어주고 꼭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는 얘기 같은 걸 좀 털어놓고 좀 더 친근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일도 좋지만 사람으로서 나눌 수 있는 거 함께 나누고 또 직장인 분이시라면 회식이나 체육대회, 뭐 야유회 이렇게 사람으로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자리들 있죠. 그런 자리에서 좀 더 마음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5번 분들이 어떤 동료분을 생각하고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런 게 있었다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마음속 얘기를 좀 터놓으면서 이렇게 좀 더 친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조금 관심이 가거나 눈길이 가는 이성. 자, 아직 그런 이성분을 떠올리지 못했다면요. 3초 동안 한번 떠올려 보세요. 3, 2, 1. 자, 그 이성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아, 2번 완전 카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성분은요, 일단 여러분과의 거리감을 조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의 계획 같은 거, 혹은 그분과의 접점이 뭐 일터에서 있는지 아니면 그냥 친구 사이에서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인맥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누리는 가운데 앞으로 무언가를 좀 선택해야 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이성분을 조금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성분이 느끼시기에는 나한테 적극적인 표현은 하진 않는데 마치 나를 조금 계속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를 좀 바라보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이성분과 접점이 그렇게 있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이성분이 보시기에 좀 다른 방향으로 뭔가 원대한 계획을 좀 꿈꾼다거나 내가 무언가에 굉장히 열중해서 생각하는 모습들이 좀 비춰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성분은요, 여러분이 궁금하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게 궁금한 거죠. 여러분들께서 그 이성분에 대한 첫걸음을 떼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성분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의 걸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시야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 정말 나를 바라보고 있나? 아, 그분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준비가 된다면 이분과 만나서 그런 생각들을 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5번 분들께서도 이렇게 나무 카드가 3장이나 나왔네요. 여러분들은 내면에 가진 어떤 불의 요소가 여러분들의 삶을 일구어 가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요, 곧 여러분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유전 같은 게 있는 거죠. 나의 꿈과 희망과 삶에 대한 유전. 그래서 그것들을 행동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분출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네요. 자, 그럼 끝으로 5번 분들이 어떤 동물적인 지혜와 감각이 필요한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카드를 마지막으로 펴보겠습니다. 아, 코끼리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께는요, 이 코끼리와 같이 묵직하고 관대한 인간관계의 어떤 에너지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그걸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리고 코끼리는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면서 모성애가 또 강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간관계적인 어떤 관대함이 여러분이 어떤 상대방을 케어해 줄 수도 있고 또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데 그게 굉장한 매력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 그럼 나는 무슨 갈등이 있어도 다 참아내야 되고 내가 그냥 무조건 을이 돼야 되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 이해해주고 그냥 못 본 척 넘어가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동화 해와 바람이라는 동화 아시죠? 거기서 바람과 해가 어떤 걸어가는 행인의 옷을 벗기는데 바람을 열심히 불어도 더 옷을 끼워 입잖아요. 근데 해는 그냥 찬란히 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옷을 벗기는데 성공해서 그 내기에서 이겼다는 정말 우리의 동심을 자극하는 센세이션한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뜻하게 비추는 사람한테 결국 사람들이 또 끌리게 돼 있다. 코끼리 카드는요, 여기 있는 불도 있지만 정말 사원소 중에서 불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내면 속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활용하시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재미 반, 진담 반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입담에 너무 욕심을 과하게 내서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 원래 재밌는 걸 좋아하고 따분한 걸 별로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리딩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유튜브에 훌륭하고 좋은 리더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방송도 보시고, 가끔 짜장면을 드시다가 또 짬뽕도 한 번씩 드시러 오는 그런 기분으로 이 리딩을 한 번씩 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듣고 있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장난처럼 흘러가지 않게 제가 완급 조절을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진지한 어떤 리딩 방송도 시청해 주시면서 함께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